70대 재벌 회장이 구두 닦기로 변장했습니다. 아들의 연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특수분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회장. 레스토랑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기다렸죠. 그때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이 집 완전 부자야. 아버지는 그냥 늙은이야.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충격적인 본심을 들은 회장. 상견례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진짜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시작 힘나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저택.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성민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0의 나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처음으로 연인을 집에 데려오는 날. 성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기대일까요? 불안일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재킷을 가만히 매만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성민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 중반의 아들.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좀 지났나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90년 겨울. 준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울던 어린 준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 준호는 겨우 10살 뒤였죠. 아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 성민은 홀로 준호를 키웠어요. 사업과 육아를 동시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집 관리인의 목소리였어요. 60대 중반의 관리는 20년째 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준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손한 태도였죠. 하지만 성민의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꺼림칙했어요. 왜일까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수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팀장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겸손한 대답. 하지만 성민은 수진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야망일까, 계산일까.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실 혼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작년에 할머니마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피어올랐어요. 혼자인 여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할 만한 조건이었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성민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배운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수진 씨, 우리 준호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회사 세미나에서 처음 봤어요. 준호 씨가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콤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 차려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식사 중에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수진이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으러 테라스로 나갔죠. 성민은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화를 받는 수진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버지 수진이 어때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성민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어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죠.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회사 전화였을까?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수진이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요, 또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민은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준호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성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관리인,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라.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준호가 상처받는 건 막아야 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우리 재산이 아니라 준호, 아들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성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결정되었어요. 조금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성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준호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해.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진실을 확인해야 해. 반드시.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완벽한 미소, 정중한 태도, 슬픈 과거 이야기.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성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죠. 20대 때의 자신.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봤지. 구두를 닦으며 올려다본 사람들. 어떤 이는 동전 하나 던지며 무시했고, 어떤 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발밑에서 본 세상은 정직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결정되었어요. 성민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관리인 서재로 와줄 수 있나?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관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민의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었죠.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우신데. 앉아.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관리인, 내가 20대에 구두 닦기 했다고 말했었지. 물론이죠. 20년 전 처음 회장님을 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이야. 관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죠. 수진이란 아가씨. 뭔가 이상해.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마치 우리가 원하는 며느리감을 연기하는 것 같아. 순간 서재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그래서 결심했네.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관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민은 책상 위에 있던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고급 구두였죠. 다시 구두 닦기가 되려고 해. 예? 관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구두 닦기로 변장하신다고요? 그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의 진심을 보겠어? 성민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관리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성민은 거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특수분장사 김용숙입니다. 비밀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작업이 시작되었죠. 먼저 얼굴부터 바꾸겠습니다. 분장사가 커다란 가방을 열었어요. 온갖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수 실리콘을 성민의 얼굴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죠. 눈가에도 잔주름을 가득 그려 넣었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네. 성민은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1시간이 지났어요. 백발 가발을 씌웠습니다. 군데군데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죠. 수염도 덥수룩하게 붙였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관리인이 준비한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찢어진 회색 스웨터, 무릎이 다른 갈색 바지, 밑창이 떨어질 것 같은 운동화. 성민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터치입니다. 분장사가 성민의 손톱 밑에 검은 물감을 발랐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죠. 얼굴에도 때를 묻혔습니다. 2시간의 작업이 끝났어요. 거울 앞에 선 성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거울 속에는 70대의 재벌 회장이 없었어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만 있을 뿐이었죠. 관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성민은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봤어요. 절뚝거리는 걸음. 떨리는 손. 완벽한 연기였죠. 구두. 닦아드릴까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가 소름이 돋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놀랍습니다. 진짜 구두 닦기 같아요. 분장사가 떠난 뒤 성민은 관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관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준호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 여자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재산이 목적인지 확인해야 해. 성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이번 주말에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관리가 나간 뒤 성민은 다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노인의 모습. 이것이 5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죠. 그때도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난 아내는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수지는 어떨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죠. 성민은 낡은 가방을 들어봤어요. 구두약, 솔, 천 조각들. 진짜 구두 닦기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되겠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성민은 서재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에게 전화할 시간이었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어요. 별일 없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수진 씨와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도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죠.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명동 레스토랑이요. 저녁 7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좋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거라. 전화를 끊은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성민은 다시 변장을 시작했어요. 특수분장사가 남긴 도구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분장을 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초라한 옷차림. 1시간 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구두 닦기 노인의 모습이었죠. 성민은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구두약과 솔, 천 조각들이 달그락거렸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저녁 6시 반, 명동거리. 성민은 레스토랑 맞은편 골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의자를 놓고 구두 닦기 도구를 펼쳤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의 명동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죠. 성민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두약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곧 올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속이는 게 옳은 일일까요? 7시 20분. 검은 세단이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준호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죠. 수진은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띠리리리.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더니 준호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줄래? 친구 전화야. 그래, 천천히 받아. 준호는 먼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우연히도 성민이 있는 방향이었죠. 성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불과 3m 거리에 서 있었어요. 지연아. 지금 데이트 중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성민은 숨을 죽였어요. 구두를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듯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성민에게는 또렷이 들렸죠. 응, 준호 아빠 말이야. 진짜 부자야. 회사 여러 개 가지고 있대.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잘하면 돼. 순간 성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늙은이라고? 아, 그리고 있잖아. 결혼하면 끝이야. 준호는 외아들이니까 모든 재산이 우리한테 오겠지.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계속 구두를 닦는 척했습니다. 결혼, 당연히 할 거지. 이 정도 집안이면 시집가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사랑, 그런 거 따지면 뭐해. 돈이 있으면 사랑도 생기는 거야. 성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성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더러운 구두 닦기를 본 것처럼 코를 찡그렸죠. 저런 거지가 왜 여기 있어? 혼잣말이었지만 성민에게는 들렸습니다. 수진은 성민을 피해 빠르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성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죠. 준호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성민은 천천히 구두 닦기 도구를 정리했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수진의 진짜 얼굴을.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준호와 수진이 보였어요. 수진은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준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성민은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구두 닦기로 변장해서 엿들었다고? 성민은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혔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서 분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충분히 들었어? 그 여자의 본심을? 관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성민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너를 지켜야 한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어요. 며칠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구두 닦기로 변장한 자신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날 녹음한 파일이 담긴 휴대폰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 성민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토요일 저녁에 수진 씨와 함께 집에 오렴. 정식 상견례인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성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구나.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택의 식당은 화려하게 준비되었어요. 크리스털 잔들이 반짝였고 은빛 촛대에는 초가 타올랐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준비한 프랑스 코스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민은 거울을 한번 보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준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공손한 태도였죠. 고맙습니다. 자, 앉으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와인을 따랐어요.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물결쳤죠.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고급 요리는 처음이에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그 미소가 가짜란 걸 알고 있었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민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수진 씨,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하셨나요? 수진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정말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하라고요. 성민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좋은 가르침이군요. 그 가르침대로 살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성민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수진 씨,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멈췄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토요일 저녁 명동 레스토랑 앞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거든요. 성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구두 닦기로 변장한 자신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제 모습입니다.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구두 닦기로 변장을? 성민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완전 부자야.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다더라고.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냥 늙은이야. 인사만 잘하면 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당연히 할 거지. 이 정도 집안이면 시집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식당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래, 맞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때서?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준호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성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산 사냥꾼을 찾은 게 아니라요. 성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지옥입니다. 그걸 제 아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위선자들. 너희도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 수진은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민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순간 준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가 가슴을 찔렀어요. 성민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진짜 사랑은 언젠가 찾아올 거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수진이 분노하며 떠난 뒤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떨어진 눈물 자국이 식탁보에 얼룩을 만들었죠. 시계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성민은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상처받은 마음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네요. 성민은 부드럽게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는 거지.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보렴.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어요. 성민은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밑창이 닳고 가죽이 갈라진 초라한 구두였죠. 그 옆에는 작은 구두 닦기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신던 구두야. 구두 닦기로 일하던 시절 말이다.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구두 닦이셨다고요? 성민은 낡은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갈라진 가죽을 쓸어내렸어요. 1973년 내가 19살 때였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지? 성민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과거가 성민은 구두 닦기 소를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중요한 걸 배웠어. 사람들의 발밑에서 인간의 본성을 봤거든. 성민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지며 무시했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성민은 구두 닦기 도구를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을 시험한 방법이 특별했던 이유는 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아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그 고생을 하시고도 이렇게 강인할 수 있죠?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지. 네가 오늘 겪은 실망도 언젠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성민과 준호는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죠.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에 대해 밤새 생각해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성민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일까지 하셨다는 게 놀랍고 고마워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식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연못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 위로 벚꽃이 피떨어졌어요. 잔잔한 파문이 일었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멀리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이 저택으로 향했어요. 성민은 주머니 속 작은 구두 닦기 소를 만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지켜준 부적 같은 물건이었죠. 진짜 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어요. 관리인은 저택 문을 닫으며 성민이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구두 닦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상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소중한 교훈을 담은 보물이 되었죠. 성민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까요? 그래도 지식 자랑하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하세요.